자, 그러면 당연히 X에는 존재하지 않고 Y에만 존재하는 ID4는 당연히 머지를 했을 때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뭐 이용하시면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너 조인이나 레프트 조인이나 이제 다음에 라이트 조인도 나오는데 상관없이 이 그림을 잘 이용하시면 어떤 아이디가 남고 어떤 아이디가 드롭 되는지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3이라고 하는 아이디 3은 X에 있는 아이디 맞습니다. X에만 있는 관측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number of orders나 value orders라고 하는 값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 3은 데이터 프레임 Y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age라든가 젠더는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left join을 사용하게 되면 Y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Y에 있는 변수 age와 젠더에 대해서는 이제 missing으로 표현이 됩니다. NA는 뭐 not available의 약자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NA라고 표시가 되면 이거 그냥 missing이다. 우리말로 하면 뭐 결측치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냥 missing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Y에는 ID 3은 아예 없었던 거니까요.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거니까 그냥 missing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또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left join을 사용해서 merge를 하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혹은 여기 앞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1을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 2를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집합의 그림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는 여기 있고 3, 4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X를 중심으로 left를 중심으로 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2에 있는 ID4는 이제 누락되게 되겠죠. 머지를 했을 때. 그래서 결과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age와 젠더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ID3은 X에만 관찰된 것이기 때문에 X에서만 그래서 missing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right join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기능이겠죠, 그렇죠? X와 Y가 있습니다. 여기가 X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Y 여기는 1, 2가 있고 여기는 3, 4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ight join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머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X에만 존재하는 ID 3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right join이라고만 하면 되겠죠. 자, 결과를 보시면 아이디가 1, 2, 4가 나오는데요. 1, 2는 이제 X와 Y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고 4는 데이터 프레임 Y에만 존재하는 관측치였습니다. 여기요. 자, 그렇기 때문에 X 데이터 프레임 X의 변수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X의 변수죠. 이게 Y입니다. X인데 ID4는 데이터 프레임 Y에서 왔기 때문에 number of orders라든가 value orders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missing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right join을 사용하게 되면 X에만 존재하는 관측치인 ID3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X와 Y를 병합을 할 때 이렇게 Y를 중심으로 병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X에만 존재하는 ID인 3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제가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right join을 사용해서 머지를 하게 되면 저 오른쪽에 있는 혹은 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2를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 1을 붙여넣게 되는 것이고 데이터 프레임 1에 있는 관측치들 중에 데이터 프레임 2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ID3가 되겠죠. ID3는 병합한 결과 결과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ID4는 데이터 프레임 Y에서 왔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X에 있는 변수들인 number of orders와 value orders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issing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병합하는 함수는 full join인데 우리가 순서대로 다 봤습니다. 하나는 inner join, 교집합만 뽑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eft join, 세 번째는 right join, 그럼 이제 남은 것은 full join이겠죠. 이거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집합. 그래서 전체를 다 병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만 있는 ID3과 여기에만 존재하는 ID4가 모두 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함수를 사용할 때 결과를 대충 예상할 수 있어야 함수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자, full joi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1, 2, 3, 4 다 나타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은 X에만 있는 관측치였고 4는 Y에만 있는 관측치였습니다. 그래서 ID3은 age와 젠더를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Y는 orders와 number of orders와 value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ID3는 당연히 age와 젠더를 알 수 없고 missing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ID4는 Y에만 존재하는 관측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number of orders와 value를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issing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ull join을 사용하게 되면 두 데이터 프레임에 나타나는 모든 관측치들이 병합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관측치도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관측치에서 어떤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미싱이 될 것인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사실 모든 작업을 하실 때 데이터 워크를 할 때 대충 그 예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에 이러한 작업 방향에 가장 적합한 그런 함수들을 찾아보고요. 자, 그러한 함수들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데이터 워크를 할 때 혹은 이제 간단한 코딩을 하거나 데이터 정리를 하거나 간단한 결과를 도출할 때 요구되는 저도 이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비교적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스택인데요. 우리가 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스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스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길이가 변수의 길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좀 짧고요. 하나는 이렇게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형태를 갖는지 보면 금방 또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자, G에는 전혀 다른 세 사람 5, 6, 7이 등장하고요. Y와 비슷하게 제가 age와 젠더에 대한 정보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G는 새로운 사람들의 age와 젠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